네, 안녕하세요. 유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자료는 최근에 이제 주요 이슈 종목 섹터 동향 최근에 했던 대로 그 최근에 이슈 주식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또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트렌드가 자꾸만 조금씩 변하고 최근에 일주일 동안 핫한 트렌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자료 이렇게 모아서 올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또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도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면 이게 내년 1월 달까지 내년 1월, 2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트렌드 이슈 그 섹터를 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거는 이번 달, 이거는 연말 연초까지는 좀 통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자료니까 좀 끝까지 좀 보시고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요약된 자료를 계속 이렇게 제가 일주일 동안 모았던 자료를 계속 여기서 이렇게 모아서 이거를 너무 길게 하면 1시간도 모자라. 근데 이거를 최대한 제가, 이건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자료다 생각하는 것만 딱 뽑아서 하는 거니까, 좀 쓸데없는 건 또 빼고,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모아서 한 거니까 좀 잘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쨌든 주식도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식 투자도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자기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내가 보유하지 않은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를 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다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결국에는 주식 투자는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건 그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없다가 신규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주식 투자도 계속 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꾸준히 이거 한 6개월만 이 내용을 계속 해봐요. 그러면 반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새로운 내용도 있을 거고,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에 축적을 시켜 놓으면 결국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여러분, 결국 역사는 반복이고 주식 투자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 이 내용 중에서 좋은 종목 1년이 12개월이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찾아서 잘 관심주의 해놓고 갈무리만 해놔도 그 종목을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보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제가 가만히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가만히 보면 요약 정리를 진짜 끝장나게 잘해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공부 잘하는 애들 한번 노트 같은 것도 한번 딱 보면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어.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종이에다 깨알같이 막 한 이만한 종이에다가 막 깨알같이 쫙 정리하는데 그 공부 내용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100점만 맞고 그러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냥 깨알같이 이 종이 한 장에 그냥 깨알같이 이렇게 큰 만약에 이게 1m 1m 이렇게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깨알같이 쫙 정리해가지고 이 깨알같이 그냥 빠지는 구석이 없이 그냥 요점 정리를 끝장나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공부가 필요한 섹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재밌는 거는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 지식 게임이야, 이게 보니까. 이게 머리 굴려가지고 돈 버는 게 얼마나 여러분 재밌습니까? 이제는 노동, 내가 힘들고 땅 파가지고 노동으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7, 80년대랑 다르다. 지금 2023년이고, 지금은 이제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시대란 말이야. 자기 일도 하면서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는 부수입을 또 얻어야 되니까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특히 주식 투자가 머리도 많이도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유가
요약 정리를 해야지 거기서 종목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 스타일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저번 주에 이제 잠깐 리뷰를 해볼까요? 리뷰를 해보면, 잠깐만요. 어쨌든 그때 뭐 로봇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요 로봇 얘기는 연말 연초까지는 좀 통하는 내용이니까 내년 1월달까지는 한번 로봇주가 또 연말 연초에 로봇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1월달까지는 로봇 관련 주식들을 좀 계속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를 보니까 공매도가 여러분이 딱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은 공매도 올라가죠. 바닥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 거래소 200개, 코스닥 150개잖아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종목이 거래소 200개, 이건 마우스로 쓰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거래소 200개, 코스닥 150개, 350개 종목만 공매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공매도가 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죠? 공매도가 워낙 많아서 이런 코스피 200 이런 종목이 올라가지 못했어. 근데 지금 공매도가 없으니까 내년 6월까지는 없죠. 공매도가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바닥에서 뭐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 올라오고 카카오뱅크 막 네이버 올라오고 셀트리온 제약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 오히려 지금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빈집을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현상은 연말까지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내년에 좋아지는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매수가 연말까지는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저께도 특징주가 뭐였습니까? 어저께도 특징주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대형주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형주가 많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얘네가 막 꼭 좋다 그게 아니라 수급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수급이. 자, 최근에 카카오 그죠? 그렇게 욕먹고 하더니 결국에 기관 매수가 자 이때랑 자 보세요. 이때는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 기관 파란색이 기관 매도고요. 여기 빨간색이 기관 매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 동향이고 자 기관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기관이 계속 매도할 때는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주가가 계속 빠지죠. 근데 기관이 매수할 때 매수로 바뀌니까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 그죠? 이게 수급 빈집 털이라는 거잖아.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수급 빈집을 노린 거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보세요. 카카오가 한 달 사이에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없어. 한 달 사이에 이때는 빠지고 지금은 올라? 한 달 사이에 카카오가 뭐 달라진 게 있나? 없어요. 실적은 여전히 안 좋고 PR 밸류는 여전히 높아. 하지만 달라진 거는 기관이 사느냐 안 사느냐 있다. 결국에는 바닥에서 기관이 수급 빈집을 노리는 종목들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다. 카카오 뭐 얘네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수급이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도 이렇게 바닥에서 오르죠? 다른 건 없어. 어쨌든 기관이 팔다가 산다. 거래량이 늘죠? 얘네가 막 엄청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야. 그냥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건설주들, GS건설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죠. GS건설, 그죠? 이런 애들 보시면 최근에 트렌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대형주 트렌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매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낙폭과대주 중에서 기관놈들이 좀 사는 애들이 오르더라. 자, GS건설도 보시면 이게 4만원부터 주구장창 빠졌죠. 검단 자해 사태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다른 거 없다. 기업이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기관이 바닥에서 모으느냐. 뭐 기관이 그래도 낙폭과대로 기관이 결국에는 모으더라. 모으니까 지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연말까지는 기관에 계속 어쨌든 기관들도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기관들도 수익을 내야지 안 잘릴 거 아닙니까? 펀드 매니저 안 잘리려면 수익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기관놈들이 좀 노리고 있다. 건설주들 있잖아요. 뭐 HDC, 현대 이거는 제 추천주는 아니고 그냥 지금 트렌드가 이렇다는 거예요. 트렌드 HDC 근데 보죠. 그죠? 응? 그죠? 자 보시면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만드는 회사잖아요.
기관놈, 이 건설주예요. 건설주인데 기관놈들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니까 이렇게 주가는 오르더라. 얘가 더 빨리 먼저 올랐네. 그러니까 11,000원, 이게 11,000원부터 14,000원 지금 거의 30% 넘게 올랐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좀 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마지막으로 하나 할 게 많은데, 셀트리온 제약만 한번 놓고 얘기할게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도 합병 이슈가 있죠. 근데 합병 이슈가 있는데 기관놈들이 매수를 하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니까 좀 주가가 조금 오르더라. 이렇게. 결국에는 지금 수급이 중요하다. 제가 최근에는 수급 장세야, 완전히 보니까. 최근엔 수급 장세입니다. 수급 장세. 최근에는 완전 수급 장세야. 그러니까 실적이 끝났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실적은 안 좋은데 오르는 경우, 요런 경우가 상당히 최근에 많다. 그죠? 근데 실적이 여러분 특이한 게,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좋은데 안 오르죠. 무겁죠. 근데 실적이 안 좋은데 오르는 경우가 요즘에 많다. 요런 경우가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다. 그죠? 기업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없어졌다. 공매도가 없어졌다는 게 그렇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연말에 2600도 가능하다. 그때 제가 공매도 쇼커버링 얘기하면서, 그죠? 거래소 2,500원 당연하고 2,600도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 그죠?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도 지금 분위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그죠? 요 정도? 그죠? 연말 12월 달까지 2,550, 2,600 정도, 요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이 반등을 좀 하고 있다. 코스닥은 논외로 하더라도, 코스닥은 이렇게 830에 여기가 매물대가 많죠. 코스닥은 여기 보면 여기 구름대가 있잖아요. 구름대. 여기 일목균형선인데 요게 30에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좀 한 방에 뚫기는 어려워. 근데 거래소는 지금 거의 다 뚫었죠. 그죠? 거래소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거래소는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 구름대를 거의 다 뚫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트 이게 일목균형인데 요 정도 한 2,550에서 2,600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애 더 오르겠죠. 그죠? 코덱스 레버리지 요런 레버리지 상품이 요런 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죠? 코스피 200가 같이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주에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 요거 분기 실적 발표 주가 차별화 현상, 요런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 그죠? 건설주도 왜 오르는 것도, 실적은 건설주 거지 같아. 근데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상당히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환매수 효과, 공매도 환매수 효과가 좀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됐고,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이걸 얘기했죠. 반도체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몇 가지밖에 없다. 칩셋미디어 실적 좋다. 근데 칩셋미디어 어저께 20몇 % 올랐더라. 그죠? 텔레칩스가 또 3만원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써있죠. 이거 저번 주 내용이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넘버원 또 3만원 가능성. 왜냐? 삼성전자랑 지금 협업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고모가가 17,000원인데 17,000원에서 18,000원 그 정도 사면은 이건 또 2만원 또 넘어간다. 근데 또 어저께 또 갑자기 또 21,000원 1,900원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올랐던 애들이 차량용 요쪽 칩셋 미디어, 그죠? 칩셋 미디어 이렇게 묶어놨죠. 텔레칩스 실적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겁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요렇게 세 개는 좀 묶어놔야 된다. 넥스트칩 같은 회사도 있는데 그건 적자가 너무 심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공모가 17,000원이니까 요런 애들도 뭐, 그죠? 요렇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17,000원, 18,000원 요때 17,000원, 18,000원 요 정도 오면은, 근데 어저께 21,900원까지 갔어요. 그죠? 갑자기 급등하더라고. 칩셋 미디어가 급등할 때 같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묶어서 놓고 보시면 좋겠다. 요렇게, 그죠? 칩셋 미디어, 어버 반도체는 좀 무거운데, 어버 반도체,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특히 텔레칩스는 이거 3만원 또 넘어가니까, 요런 애들은 지금 기관놈들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텔레칩스는 기관놈들도 사고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기관이 사고 있죠? 기관이 좀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사고 있죠?
그래서 요네들 차트가 좀 좋은데 또 3만원 갈 수 있으니까 요런 애들은 3만원 전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만약에 근데 빠지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요렇게 25,000원이 또 맥점이 될 것 같아, 그죠? 요 25,000원 없는 사람들은 25,000원 이하에서 좀 여기 25,000원 보이죠? 25,000원 이하에서 요렇게 사면 항상 또 이렇게 28,000원 이렇게 29,000원 또 올라오니까 3만원 이상에서는 또 저항이 있어요. 3만원 이상에서 물린 사람도 있지만 당분간은 한 25,000원에서 3만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31,000원까지 25,000원에서 31,000원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없는 분들은 좀 25,000원 붙을수록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자, 됐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얘기했죠. 저번주에 이거 리뷰하는 겁니다. 리뷰. 저번주에 제가 맨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저번주에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총선 참모들과 빈공개 뼈 모독하고 지금 총선 출마할 가고.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 했지만 이때 보면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그 사람의 지지율이 좀 요즘에 심상치 않고 최근에 행보가 막 대구 내려갔다 대전 내려갔다 막 최근에 왔다 갔다 막 지방 내려가는 거 보니까 약간 출마할 의사가 좀 있는 것 같아. 자기 본인도. 그래서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이런 쪽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죠. 정치 테마주가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좀 원래 연말 연초가 정치 테마주가 좀 움직이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주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정치 테마주를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돼. 어차피 우량주로도 하면은 수익 나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쪽을 왜 자꾸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저도 투자 경험이 막 엄청 많잖아요. 한 25년 되잖아요. 저 투자 경험이 한 25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근데 요런 쪽이 한 수익률이 싸게 정치 테마주의 핵심은 뭐냐면 미리 4개월, 5개월 어떤 사람들이 1년 전에 잡는 사람도 있어요. 주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정치 테마주는 많이 올라갈 때 사면은 물리기 때문에 안 올라갔을 때 오히려 안 올라갔을 때 딱 미리 딱딱 뭐 인맥주나 이렇게 몇 개 딱딱 사놓으면 결국에 나중에 수급이 나중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쪽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게 대선은 5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죠. 근데 대선주가 원래 강해요. 총선주는 좀 약해 원래. 이렇게 좀 1, 2개월 올라가다가 또 말아. 근데 이번 총선의 특징은 뭐냐면 한동훈은 약간 차차기나 차차기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약간 대선주자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차차기나 차차기 정도.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들이 좀 요즘에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좀 오르는데 이런 현상들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1월달까지, 그러니까 2월달까지 총선이 4월이니까 2월달까지 넘어가면 조금 거시게 해. 근데 12월 1월달에는 또 아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 1월까지는 연초에는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따 또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이거 나온 김에 연결해서 얘기하면 한동훈 관련주만 좀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요게 좀 이쪽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수익률이 상당히 이게 DTN CRO 같은 경우도 물론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 쪽 회사인데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뭐야? 한 3일 만에 80%가 올라 버렸어. 핑거도 막 한 2, 3일 만에 40% 올랐어. 그래서 이런 쪽도 정치적인 어떤 성향, 여당을 믿건 야당을 좋아하건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쪽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한두 종목 단타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있겠다. 수익률을 위해서는 주식 아니면 아예 이쪽을 관심 없으면 아예 빼도 상관없지만 그건 자기 성향에 맞게 공격적인 스타일이면 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할 얘기가 많은데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주요 일정 이렇게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왔어요. 엔비디아 실적 새벽에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지금 499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서 좀 쉬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어쨌든 잘 나왔습니다. 근데 4분기도 잘 나올 거고,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의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목요일날 이제 미국이 그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에요. 목요일날 휴장이고 금요일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좀 이때 쇼핑 시즌이죠. 쇼핑 시즌에서 조기 폐장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 달 말에 사이버 트럭을 출시합니다. 요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지금도 좀 움직이더라. 테슬라 관련주 뭐 명신산업 이런 거 막 움직이는 게 사이버 트럭 때문에 그래요. 이게 12월 한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출시하는데 이 정도 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관련주 좀 움직이는 게 그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에코 머트리얼스가 지금 상장 후에 뭐 대박이 나면서 에코 머트리얼스가 공모가가 얼마였지? 36,000원이었나? 거긴데 36,000원에서 지금 뭐 9만원 넘어가니까, 요게 근데 청약 경쟁률이 70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았거든. 근데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았는데 70대 1밖에 안 됐는데 뭐 그냥 공모가에서 100% 이상 올라가서 공모주에 대한, 특히 전기차 공모주에 대한 그 좀 열풍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꼭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 주인 것 같아. 다음 주 LS 머트리얼스, 이거 머트리얼스 붙었으니까 소재죠, 소재. 그래서 약간 이것도 꼭 청약을 하세요. 근데 뭐 몇 주 못 받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청약을 해보십시오. LS 머트리얼스 다음 주에 합니다. 이것도 소재 기업이에요. 전기차 소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호재가 있는데, 자,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한국 그 경제 전망하면서 내년에 코스피가 2,800 정도 갈 것 같다. 한국 증시를 되게 좋게 봤어요. 이건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내용이죠. 제가 연말까지는 한 2,600 정도를 2,550에서 2,600 정도는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 공매도 환매수 때문에. 근데 내년에도 뭐 부침은 있겠지만 골드만삭스는 좀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공매도가 있으면 또 힘들지만 공매도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다는 거고, 내년 6월까지는 어쨌든 공매도가 없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GDP 성장률 2.3%, 내년에는 수출이 좀 늘어난답니다. 한국 그 산업이. 내년에 좋아지는 게 반도체 산업이 계속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올해 반도체 산업이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엔 반도체 실적이 올해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HBM 때문에 그렇고, 골드만삭스가 좋게 보는 업종은 엔터, 자동차, 그리고 그 반도체를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우리가 요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죠? 아직 호황도 아니잖아 지금. 그냥 지금 내가 볼 땐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사이클이 지금 호황 단계가 아니고 지금 이 정도 단계단 말이야, 이 정도. 그래서 내년에 좋아질 거고, 반평조절 아이스캔 뭐 이렇게 여기 좀 보시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도 이거 좀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 보면 온 디바이스 AI, 뭐 DDR5, 폴더블 폰 같은 게 내년에 더 잘 팔릴 거다. 그런 말이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HBM은 뭐 당연히 더 잘 팔릴 거고, 그리고 어저께 AI ETF가 상장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요런 게 AI ETF라고 반도체 회사들 모아놓은 건데, 뭐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요런 것도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최근에 한미 반도체 ISC 요런 애들이 올라온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21일 날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AI ETF가 상장했는데, AI ETF에 포함된 종목이 한미반도체, ISC, 리노공업,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결국에 요즘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종목들이 미리 AI ETF 상장을 앞두고 미리 좀 소급이 들어왔다. 얘네가 엄청 좋아서 올랐다기보다 요 ETF가 상장되니까 이게 들어오면 수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들어왔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이 당연히 얘네는 좋아지겠지. 올해보다 얘네가 당연히 내년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건 맞겠죠. 그리고 팹리스 반도체 회사들을 저는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텔레칩스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는 장기 투자로 좋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IP를 설계해서 이렇게 파는 회사인데,
상반기 뭐 창사 이래 1,500억 돌파했고 3분기 때도 65억에서 전년 대비 59% 성장했고 동원한테가 좀 많이 올랐고 제주 반도체는 좀 덜 올랐는데 그래도 요게 실적이 올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저전력 반도체, 얘는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인데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따 제주 반도체는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율주행차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엔 자율주행의 시대가 결국엔 올 것이고 차가 IT 기기가 될 것이다. 차가 IT 기기가 되면은 결국에는 카메라 수가 늘어나고 MLCC 카메라가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그죠? 지금은 지금 2단계잖아요. 2단계.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가겠죠. 지금은 요장 레벨 3 정도. 그래서 그래서 카메라 관련 주식들도 뭐 보긴 봐야 됩니다.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세코닉스, 파트론, 삼성전기 그런 회사들도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자율주행차 시장도 급속히 제가 맨날 자율주행 떠지는 게 현대오토에버 밸류가 뭐 30PER 30배지만 아니 까짓거 바이오 기업들 적자 회사들 막 잘 올라가잖아. 바이오 기업들 적자 회사들도 잘 올라가잖아. 근데 현대오토에 뭐 PER 뭐 30배지만 이런 애들 결국에는 또 자율주행차 시대가 언젠가 오니까 대형주 중에서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보다 더 잘 올라가. 그죠? 현대에버다임이 아니고 현대오토에버. 그죠? 아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빠졌다가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가 최근에 공매도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쭉 슬금슬금 올라오죠. 그죠? 기관놈들 매수하면서 최근에 수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관놈들이 매수하는 지를 중요해. 그죠? 현대오토에버는 하여튼 지금은 수급이 중요하다. 실적이고 나발이고 기관놈들이 사는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좀 빠르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핵심 키워드, 내년 1월, 2월 달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온 디바이스 AI. 휴대폰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갤럭시 S24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2월 달에 갤럭시가 신제품이 나오는데 요번 한 달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좀 예상. 1월 달에 뭐 갤럭시 S24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휴대폰에 AI가 들어간다고 그래. AI. 갤럭시 그 신제품에 AI가 탑재돼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뭐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 뭐 번역도 해준다. 실시간으로 번역도 해준다네. 내가 한국말로 말을 하면 미국 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들려준대요. 엄청난 시대가 왔어 이제는. 사실 영어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제는 통역 같은 거는 알아서 휴대폰이 알아서 통역을 해준다. 옛날에는 우리 여행 가면은 우리가 지금 안녕하세요 누구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막 보여주잖아.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그냥 하면은 여기다 딱 대고 말하면은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통역이 된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삼성 AI가 바로 가우스라고 이름이 가우스인가 봐요. 삼성 AI가 가우스 AI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집어넣겠다 이 소리잖아요. 원래는 이 AI라는 거는 지금 AI는 챗GPT 같은 거는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 외부 서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거치는데 지금은 이 휴대폰 안에서 GPU, CPU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그걸로 통해서 한 방에 외부 서버 없이 한 방에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더 빨라지는 거죠. 더 빨라져. 스마트 기기에서 AI 작동. 근데 이게 갤럭시 S24가 그러니까 조금 더 잘 팔릴 가능성이 있겠죠. 내년 1월 달에 나올. 그래서 장점은 뭐냐? 반도체 어차피 수혜주는 반도체가 되겠죠. 장점은 속도가 빨라졌다.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으니까 속도가 빨라졌고 전력 소비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전력 소비를 휴대폰을 많이 이용할 거니까 전력 소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력 소비를 낮추려면 그래서 외국 기업 중에서 ARM이라는 회사가 당연히 이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건데 ARM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는 아까 제주 반도체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회사들도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관련주를 온 디바이스 이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거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 1월경에 아마 엄청 많이 더 나올 거야. 지금은 초기입니다. 초기. 그래서 내년 1월달, 2월달에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관련 주식들이 좀 이런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중에서 MPU 관련 주식들이 좀 유망한데, 그게 어저께 칩셋 미디어, 그리고 텔레칩스, RF세미. 요 RF세미는 테마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 갤럭시 관련해서 RF세미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휴대폰에 요 마이크로폰 뭐 이걸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죠? 요런 게 좀 테마성으로 올라가 있고, 칩셋 미디어는, 근데 칩셋 미디어는 12월 1일 날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기 때문에 12월 1일 무상증자 상장되는 거 보고 주가가 좀 빠지겠죠? 그럼 12월 1일 이후에 좀 주가가 쌀 때 봐야 되는 거고, 아까 텔레칩스는 아까 얘기했죠. 25,000원 쪽으로 좀 붙으면 신규는 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결국에는 저전력 반도체가 많이 쓰일 거란 얘기잖아요. 제주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고 메모리 반도체, 요 회사도 좀 뜰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테크인 같은 것도 좀, 그죠? 테크인.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좀 계속 봐야 된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것도 기관놈들이 사면은 좀 오르겠지만 지금 보면 아직 좀 이제 슬슬 기관놈들이 들어오죠. 그죠? 그죠? 여기 보면 기관놈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보면은 1차 상승했다 이렇게 눌렸다가 또 이렇게 움직이죠. 벌써 온 디바이스 AI 관련 주식들이 벌써부터 좀 움직이고 있다. 제주 반도체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삼성 AI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삼성 AI가 갤럭시 S24에 탑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갤럭시 24에 탑재될 때 삼성 AI 관련 주식들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비플라이 소프트 요런 회사들도 보면은 비플라이 소프트 회사들도 삼성 AI랑 무슨 최근에 저번 주에 보면은 막 한번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차트 이렇게 보면, 그죠? 차트가 좀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급등했다가 살짝 이렇게 눌리고 있죠?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여기 거래량 한번 터졌죠? 요것도 삼성 AI랑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삼성 AI랑 요 비플라이 소프트가 계약했다는 뉴스가 잠깐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좀 시총이 작고 해서 요런 애들이 나중에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요 차트가 너무 예뻐. 그죠? 차트가 너무 예뻐. 요런 차트는 벌써 누군가 좀 들어와 있다. 제 생각은 그래. 제 생각에는 누군가 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삼성 AI 관련해서 주가가 좀 싸고 시총이 낮은 기업 중에 이런 애들은 1월달에 올해 연말이나 1월달에 한번 급등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비플라이 소프트가 삼성 AI 관련해서 좀 뉴스가 있었으니까 좀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빨리 해야겠다, 빨리. 자, 그리고 내년에 OLED 아이패드가 온대요. 그러면 요게 OLED 아이패드 관련주가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OLED 아이패드 관련주. 그래서 OLED 아이패드 관련주는 좀 많은데, 최근에 이제 덕산 네오렉스. 아이패드가 이제 면적이 넓잖아요. 아이폰보다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이 넓으면 이 발광 소재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덕산 네오렉스, 이렇게 동진세미캠 그런 애들의 수혜가주가 될 수 있고, 후공정에서는 요 한국컴퓨터, 요런 회사들이 수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요 반도체에서는 애플하고 LG 디스플레이가 관계를 맺고 이제 공급할 거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을 향한 LX 세미콘이 수혜가 될 것이고, BH도 수혜가 될 것이다. 그 정도. 덕산 네오렉스 수혜가 될 것이다. 애플 아이패드 수혜주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캠트로닉스가 있어요. 요 회사가, 캠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가 최근에 저번주 보면 대형 식과 관련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이게 애플 아이패드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애플 아이패드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 캠트로닉스. 요것도 좀 공부를 좀 해보세요. 길게 보면 이런 것도 차트가 좀 예쁘죠? 이것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죠? 요것도 애플 아이패드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다. 캠트로닉스.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 아직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자,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로봇 AI는 계속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에 이제
뭐 몇 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로봇 AI는 계속 봐야 된다. 그죠? 무조건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여기 IBK 투자증권에서 향후에 유망한 로봇 AI 관련주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수술용 이거는 그냥 한 장 알아만 두세요. 수술용 로봇은 미래컴퍼니, 큐렉소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죠? 여기 맨날 나오던 거잖아. 뉴로메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이렇게 요건 좀 상징적으로 그렇게 IBK 투자증권에서 정리했고, 글로벌 AI 시장이 커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AI 종목들은 뭐 별게 없잖아요. 네이버 정도가 우리나라 AI 관련주고, 사실 뭐 이제 삼성전자가 AI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결국에 차라리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거의 글로벌 AI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가 다 먹을 것 같아. 결국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런 애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유명한 AI 분야 로봇, 그죠? 이런 회사들 로봇은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이 드림텍 그리고 아까 여기도 없는데 이렌시스 이런 회사들, 삼성 로봇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렌시스, 드림텍 이런 회사들, 삼성 로봇 관련주가 드림텍, 이렌시스 이런 애들 좀 봐야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봐야 된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 지금 2대 주주거든요. 인수하면은 주가가 뭐 날라가겠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로봇 트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죠? 자율주행 모빌리티 요런 게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쪽으로 간다. AI 플랫폼 로봇으로 무조건 간다. 무조건 로봇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로봇 관련주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AI 기업주들을 근데 보세요. 로봇주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옛날에 2차전지도 몇 년 전에 다 적자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2차전지 다 흑자로 바뀌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2차전지 봐봐요. 다 적자였어. 근데 지금 로봇 주식들이 그래. 로봇 주식들이 지금은 적자지만 이제 1년, 2년 후에는 다 흑자로 바뀌면서 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주를 지금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관련주는 제가 아직까지 적자라고 했죠. 마음 AI 올해 3분기 영업손실 29억 적자 지속. 플리토 영업손실 42억 적자 지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AI 기업들은 계속 적자긴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마이크로소프트가 낫다. 네이버가 낫다. 카카오가 낫다. 큰 기업이 낫다. AI는 큰 기업이 낫다는 거고, 공매도 금지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 때문에 코스피 200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씩, 아까 GS건설 막 이렇게 셀트리온 막 이렇게 있잖아요. 수급이 들어온다. 그리고 정시대마저는 계속 앞으로 내가 그랬죠. 1월달까지, 최소한 1월달까지는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동훈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 한동훈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쪽에 대선 총선 관련 중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대선 주자급에서 국회의원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애들 봐야 되고, 이 중에서 실적이 좋은 건 태평양물산이 좀 실적이 좋고 아직 조금 덜 올라간 것 같아. 태평양물산.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이 되는 애들 이왕이면 여기 좀 올라갔는데, 요거는 월봉을 보면 올라간 게 없어. 그죠? 그래서 태평양물산이 요게 1년에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1년에 한 300억은 최소한 버니까 3, 40이니까 퍼가 뭐 4배잖아요. 그래서 실적만 봐도 태평양물산 같은 거는 괜찮다. 태평양물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한번 쭉 차트를 쳐볼게요. 부방 최근에 급등했죠. 자, 차트의 기울기가 달라. 정치테마주는 차트의 기울기가 달라. 부방, DTNC, 그죠? 막 상한가 가고 난리 났어. DTNCR로 차트의 기울기가 다르죠. 정치테마주는 여러분 이렇게 안 올라. 이렇게 올라, 이렇게. 그래서 정치테마주가 무서운 거예요. DTNCR로 이런 애들은 이제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죠.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이렇게 보면 DTNCR 같은 거는 회사 요 정도. 이렇게 만약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면은 정시대마저는 한번 또 눌린다고요. 빠질 때는 또 있어. 빠질 때도 그때를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봐야 되는 거고, DTNCR로 또 태평양물산, 그죠? 이제 갈수록 이제 확산될 거야. 이게 종목이 갈수록 확산될 거야. 태평양물산 후발주로 지금 유유제약, 그죠?
유유제약도 왜 올라옵니까? 아니 제약주 갑자기 왜 올라? 유유제약 좀 올라오죠. 이게 후발주로 유유제약 뭐 이런 애들 올라오고 있다. 너무 많아. 근데 실적이 좋은 것만 좀 보란 얘기입니다. 아, 제일테크노스도 있구나. 제일테크노스 이런 애들 실적 좋지. 그죠? 이런 제일테크노스 실적은 좋아요. 제일테크노스하고 태평양물산은 실적이 좋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한번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자동차 회사들 너무 좋은데 실적 보세요. PR 현대차 PR이 3.7배입니다. 내년 예상 현대차 PR 3.7배고 기아차 3.4배입니다. 현대모비스 5.7배야. 이게 지금 회사가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길게 봐서 이런 주식들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현대웨포도 오토웨포도 있네. 근데 퍼가 좀 높지만 이런 애들도 갈 거고, 이런 애들 퍼가 낮으니까 이런 애들 다 좋다는 얘기예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잖아요. 실적이 어마어마해 진짜.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못 갈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지수가 올라가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이렇게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회사들이 이번 주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죠? 미국의 쇼핑 시즌이지 않습니까? 지금 쇼핑 시즌이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IBK 투자증권에서 내년에 바이오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요런 애들은 이제 기술 이전 트렌드가 있는 회사, 요런 회사들, 그죠? 요런 회사들 하늘바이오, 레고캠바이오,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요런 애들은 최근에 트렌드가 이거는 실적보다 기술주고,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HK 이노의 휴원스 글로벌, 그런 애들이 돈을 잘 벌고요. 그리고 내년에 신약 이슈가 있는 게 유한양액 녹십자,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길게 보면 내년에 신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유한양액 녹십자. 그럼 요것도 FDA에서 신약 승인이 나면 당연히 더 오르겠죠. 내년에 신약 승인이 가능한 회사들은 유한양액 녹십자가 있다. 요 정도.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연말까지는 장이 좋아집니다. 그죠? 연말까지 장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또 좋은 내용. 종목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지금 몇 시야? 42분. 하여튼 종목을 좀 더 하면 좋은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장이 좋아진다는 얘기. 연말 연초까지는 계속 양도세도 지금 종목당 10억에서 한 20억에서 50억까지 양도세도 늘릴 것 같아요. 대주주 요건을. 그래서 호재가 많고, 공매도가 없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없는 게 너무 좋은 조건이야 지금. 그래서 연말 연초에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화이팅.